지난 시간에는 암페어 법칙 적분형을 이용해서 B를 구하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이 몇 가지 예제를 풀어봤는데, 사실 암페어 법칙 적분형을 적용하게 되면 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풀 수 있는 경우는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적분방정식, 이 적분방정식에서 B가 적분기호 바깥으로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우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적분 경로를 잡을 수 있을 때, 그럴 때만 가능하고, 나머지 경우는 못 쓰죠. 이거 적분방정식을 못 푸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 비오사바로 법칙이 있는데, 비오사바로 법칙은 이제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암페어하고 좀 다르게 이제 그 자기장에 대해서 실험을 통해서 또 알아낸 그런 사실들이 있는데, 역시 이것도 실험 법칙이죠. 비오사바로 법칙을 여기다가 한번 옮겨 적어서 해봅시다. 이거는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선이 있다.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서는 자기장이 생긴다 했죠. 근데 실험을 해보니까 이걸 아주 짧은 물론 이제 짧은 도선에다가 전류를 이렇게 흘리는 것이 그냥 이렇게 짧은 도선에다 전류를 흘린다. 그렇게 쉽게 흘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뭔가 하여튼 이렇게 선을 연결해야지만 전류를 흘릴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만큼만 전류가 흐른다. 나머지는 전류 흐르는 걸 뭐 상쇄시키든 어떻게 했든 그것에 의한 영향은 없고, 이만큼 길이도 아주 짧은데 그 길이를 우리가 DL, 여기서 벡터 표현 안 하고 계속 쓰고 있는데, DL이라는 길이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 전류가 I만큼 흐르고 있다. 그리고서 1호부터 떨어진 거리, R만큼 떨어진 거리에 자기장 B를, 이것도 이제 DL이라는 짧은 길이에서 나온 그런 자기장이기 때문에 미소 자기장 DB라고 한다면, DB가 아무래도 전류의 크기에 비례하겠죠. 전류 크기에 비례하더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데 이제 실험을 통해서 직접 해봤더니 전류 크기에 정비하더라. 또 한 가지는 짧지만 그 짧은 가운데서도 조금 긴 상태와 조금 짧은 상태, 더 긴 상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길이에 또 비례하더라. 도선의 길이. TL. 에도 비례하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리에 따라서는, 거리가 멀어지면, 거리가 가까울 때, 거리가 멀 때, 근데 우리가 중력이든 중력장이든 전기장이든 비슷했지만, 거리에 따라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은 여러 필드에서 나타나고 있죠. 이것도 역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더라. 거리의 제곱. 역수죠, 역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더라. 다시 말해서 괄호로 이렇게 하는 그런 일관성을 하면 R분의 1에 비례하더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좀 특이하게도 또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을 적에 이 전류가 흐르는 것의 수직 방향, 같은 거리를 하더라도 수직 방향에서 측정한 거하고 좀 비스듬하게 거리는 같대, 비스듬하게, 그러니까 뭐 원으로 그린다면 뭐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이 원상이 여기나 거리는 같죠. 거리는 같은데 거리에만 관계하는 게 아니라 각도에도 관계하더라 이거죠. 각도에도 90도인, 이것으로 90도인 방향에서는 최고 피크로 나타나는데, 점점점 90도가 아닌 방향으로서 같은 거리지만 이렇게 이 원을 따라서 측정 위치를 갖다가 바꿔서 나중에
이것과 같은 방향, 전류가 흐르는 방향과 같은 방향, 그 거리는 같아요. R로. 여기서 측정하니까 제로. 이쪽으로 점점 커지다가 여기서는 가장 크게 나타나더라. 전류가 이렇게 흐를 적에 이렇게 마그네틱 필드가 생기는데, 그래서 마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생기는데 그 생기는 것이 여기서는 가장 크고 멀어지는 게 각도가 점점 이렇게 위로 갈수록 작아지더라.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할 때 사인 세타에 비례하더라. 사인 세타에 비례하더라. 사인 세타. 그 세타가 제로일 적에는 이쪽 방향이죠. 제로고 세타가 90도, 다시 말해서 여기일 때, 그때는 가장 큰, 그러니까 이게 0에서부터 1까지 값을 갖는데 세타가 제로일 때, 다시 말해서 제일 꼭대기에서는 0이 되고 이쪽으로 올수록 커지더라. 또 다시 여기서 내려가다 보면 또 이제 세타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제일 아래쪽 180도인 데서는 또 제로가 되는 그런 상태죠. 그 각도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그런 것인데, 또 한 가지는 방향이죠. 방향. 일단은 크기는 이렇게 되고, 그래서 방향은 크기가 이렇게 되고, 방향은 여기서 지금 금방 아까 오른손 엄지손가락 이렇게 놓다고 할 적에 이런 방향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여기 같으면 들어가는 방향이죠. 여기도 물론 들어가는 방향이죠. 여기도 물론 들어가는 방향. 그런데 이쪽하고 이쪽은 이거로 그냥 하기가 힘들죠. 뭔가 약간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쪽 같으면 이렇게, 이때는 이렇게, 완전히 90도니까 이렇게 되지만 약간 이렇게. 그래서 각 위치별로 뭔가 저쪽 방향은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것을, 방향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것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DL 방향과 R 방향을 크로스 프로덕트하는 방향. DL 방향과 R 방향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기라고 한다면 R 벡터죠. 이게 R 벡터. 이게 DL 벡터예요. DL 벡터. 그 DL 벡터와 R 벡터를 크로스 프로덕트니까는 이렇게 말아준 방향, 다시 말해서 들어가는 방향이죠. 올라가는 방향, R 방향. 그러니까 올라가는 방향과 R 방향을 말아준 방향이 바로 DL 크로스 R 방향이죠. 방향은 이렇게 되더라. 방향은. 근데 방향은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쪽 방향 이렇게 했지만 이것은 크기를 가지고 있죠. 지금 현재 DL 크로스 R 하면은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크기를 가지고 있느냐. DL 크로스 R은 DL이라는 크기와 R이라는 크기를 곱한 다음에 둘 사이의 사이각의 사인, 이게 이 값이니까 DL과 R 사인 세타는 절대값이 1이지만 DL과 R 방향만 지금 끄집어내야겠는데 크기를 이만큼 크기를 해주세요. 이걸 나눠주면 되겠죠. 크기를 나눠주면 돼요. 다시 말해서 DL 크로스 R이라는 것의 크기인데 크기로 나눠준다. 크기로 나눠주게 되면 바로 방향이 되겠죠. 크기로 나눠주면 바로 방향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위 벡터를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봅시다. 단위 벡터.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인 벡터예요. 예를 들어서 A 방향, A란 벡터 방향으로 크기가 1인 벡터. 방향만 A란 벡터와 같고 크기가 1인 벡터를 찾으려면 A 방향 단위 벡터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걸 우리가 보통 이렇게 밑에다 A라고, 스몰 a에다가 A 방향이다 라는 식으로, A 방향이라고 한 것은 방향이 A고 단위 벡터라는 뜻이죠. 이 단위 벡터를 어떻게 구하느냐. 그 벡터를 크기로 나눠주면 돼요. 이렇게 크기로 이렇게 써도 되겠죠. 크기로 나눠주면 돼요. 바로 그런 식으로, 바로 이렇게 한 거예요. 크기, DL 크로스 R의 크기라는 것은 DL R 곱한 데다가 사이각 사인 세타.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이게 바로 방향이죠. 이렇게 한 것이 방향.
크기는 이렇게 되고 이제 여기에 단위계를 맞추기 위해서 MKS 단위계를 맞추기 위해서 비례상수가 정해지는데 여기다 줄 거예요. 여기다가 아이고 미안합니다. 비례상수 MKS 단위계를 맞추기 위해서 비례상수는 4파이분의 뮤0가 되더라.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실험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실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를 전부 종합해 보면 이거를 종합을 해 보면은 dB라고 하는 것이 전류에 크게 비례하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야겠군요.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걸 다룰 적에 우리가 이 점, 이건 소스가 있는 점이죠. 소스가 있는 점이죠. 여기는 필드가 있는 점이에요. 필드 포인트라고 하죠. 필드 포인트. 필드가 있는 점, 소스가 있는 점, 소스 포인트. 근데 똑같은 좌표계 XYZ 좌표계를 다루든 알파이Z 좌표계를 다루든 알세타 파이 좌표계를 다루든 여긴 주로 이제 알세타 파이 좌표계를 다룰 것 같은데 알파이즈든 어쨌든 어떤 좌표계를 다루는데 예를 들어 이 점을 일반적으로 R, O, 세타, 파이 이렇게 쓰고 이 점들이 나타낼 적에 이 점을 갖다가 뭐 이제 역시 알세타 파이